제가 요즘 주변에 코로나 이제가 조금 이렇게 완화되면서 밖에 나가고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간판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음식점도 간판도 많이 바뀌고요. 어, 뭐 업종도 지금 또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지나가다가 거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조금 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좀 많은 데는 좀 사람들이 들어 좀 있긴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게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지금 뭐 생필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는 장사 이런 것들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 뭐 한 10시쯤 돼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저녁에 한 12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히 또 이제 무슨 식재료 같은 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그냥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 비롯해서 참 열심히는 사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창업을 하고 싶고 뭐 해서 또 이렇게 잘 되고 싶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바뀌고 또 뭐 워낙 또 변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라고 있죠. 거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거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거든요. 구글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6개 기업이요. 미국 전체에 4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인데 이 중에 이 6개가 차지하는 게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4분의 1을 차지한대요. 2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마냥 그냥 줄기차게 계속 이렇게 성장해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스타트업들은 고비가 언제 오느냐면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번씩 이렇게 공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럼 그 다음 단계 가면 성승장구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사업이라는 거에 특히 기업을 하는 것들은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한번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제 커왔나를 보니까 그래프가 대충 모양이 이래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죠. 아, 이거 사업하면 되겠다. 사업 아이템을 괜찮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하려면은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 그다음에 주변에 모자란 거 조금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이거를 이제 자본금이죠. 시드머니잖아요. 시드머니 이걸 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시중에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이 시제품을 만드는 게 테스트를 하고 뭐 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오면 금방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게 몇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한 번만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이 더 들어갔느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돈 좀 투자하라고 하면요. 그 선뜻 투자할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를 받는 게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이 동그라미 친 데 있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스타트업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계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딱 갇혔을 때 빠져나오는 거 하고 못 빠져나오는 거. 결국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어,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없어 사라져 버리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극복해서 또다시 시작되면요. 어쨌든 간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럴 때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거기에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한 사람들이 내 스스로에게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질문을 팀원들이 공유하는 그게 공통적인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뭔가 아니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딱 창업을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막 힘이 들면은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당연히 안 들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거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에는 뭐냐면 이 사업이 과연 진짜 비전이 있는 거 맞나? 내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이걸 나한테 계속 묻고 내가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바로 나자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6개 기업들이 탄생돼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미국의 그 25%의 시가총액을 갖다가 가진 경우 그 6개 기업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20대 80의 법칙이 아니고요. 예, 5와 95의 법칙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이 기업들을 창업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창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공유했던 것들을 갖다가 한번 창업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 누군가 아시죠? 예, 레리 페이지라고 구글 공동 창업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대요. 만약 우리의 목표가 돈이었다면 우리는 회사를 아주 오래전에 팔고 해변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나는 돈만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건 아니죠. 물론 돈이 당연히 중요한데 사업하면 다른 꿈이 있다는 거죠. 이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죽음의 고에 빠졌을 때 거기서 헤쳐나와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도 잘 알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닙니까? 그거 보십시오. 영어로도 써놨죠. 열심히 일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또 당연히 과정에서 필요하지만은 꿈이 엄청 큰 거야, 한마디로. 이거 세계 역사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걸 당해내겠느냐, 이거죠. 또 한 사람 한번 더 볼게요. 아시죠? 잘. 예.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한번 그 내용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저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안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그냥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뭐 이기는 개념보다도 이 사람만큼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지. 우리하고는 스케일부터가 엄청 크다는 걸 이 몇 줄의 그냥 문장에서 우리가 확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창업자잖아요. 오너라는 거예요. 사업 오너. 다른 사람들은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는 사람, 이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성공을 가질 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도 이제 사업자 아닙니까? 전부 다가. 우리 다 독립자영의 사업가니까. 우리도 사업가인데, 우리한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안 되겠어요? 내가 왜 아메 사업을 하고 있지? 여기서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왜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스스로를 명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요.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한 그 세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애플 창업자는 애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플의 성장을 가장 내 앞에 두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존 창업자도 마찬가지죠. 그 오너들은 사업을 제일 앞에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버리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걸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하니까 저렇게 성공한다는 거죠. 자, 그럼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자. 우리는 아메 사업을 왜 하고 있고, 아메 사업을 우선순위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몇 순위 정도 되느냐.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몇 순위냐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자료를 갖다 왜 소개해 드리냐면요. 다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회계년도에 하반기가 좀 남았거든요.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냐는 지금 3월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마음 정도를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지 않고 스타트를 하면요. 지난 6개월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3월을 스타트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사업 일정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번 회계연도는 지금 3월에서 시작하면 8월 되면 끝나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대되는 결과는 뭡니까? 예. 삿포로 여행이고 또 이제 시드니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NCA입니다. 그죠? 예. 다른 무슨 보너스 프로그램도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나면은 다음 회계연도 9월부터 8월이 되죠.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9월부터 8월까지를 잘 하고 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로 정해진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거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지중해 크루즈는 꼭 한번 가보자, 가보자.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하면서 지금 방향으로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그 전진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요, 내가 PF24를 준비해야 될 게 바로 3월부터라고 이제 논제를 정한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걸로 보면요, 지중해 크루즈까지 전체를 합하면요, 18개월, 예, 1년 6개월 남은 겁니다. 예, 전에 3년 남았을 때는 그래도 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남으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18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 3월은요, 결국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3월이고 3월부터 이제 8월까지니까 이게 될 거고 그다음에 결국 6개월이 지나면요. TF23도 끝납니다. 그죠? 네, 마무리를 또 3월부터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 회계연도 6개월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내년 사업을 갖다가 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초가 되고, 바운더리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6개월을 잘못 보내고 나면 다음 회계연도도 9월부터 바로 스타트 해가지고는 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월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3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프로모션, 아까 그 이윤선 차장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행에 포커스만, 여행 20% 추가 지급하는 거, 이거는 꼭 놓치지 마요. 이거 3월에 종료됩니다. 이제 3월 끝나고 나면 4월부터는 20%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 추가 프로모션 하는 게 아까 뭐 더블엑스 하니까 얼마나 돼? 한 2천만 원 되죠. 3개월 동안 한 게. 그런 정도의 한테 우리한테 캐시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 그냥 20% 추가 지급하는 게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꿈꾸고 있다면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혹시 이제 회계인도 보면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을 암에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운드스 PT 자격 인정 조건을 이렇게 또 VE 인정 조건, 뭐 GPB 인정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잘 설명 다 못 드립니다.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스폰서한테 상의하면요.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고 나한테 해당이 된다면은 한번 제대로 알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요. 3월만 있는 프로모션 있죠. 이거 신규 ABO 대상으로 해서는요. 코아 제품 15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요. 또 샘플 키트 제공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틴님 여기도 많이 계시니까 프로틴님들은 우리 파트너들이 이렇게 15만 원 이상 구매해가지고 이런 샘플 키트 받을 수 있도록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ABO를 갖다 한 30조를 갖다가 내가 프로틴이라고 내 프로틴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30조 정도가 그렇게 되면요. 50만 원 정도의 호텔 숙박권을 준대요. 그럼 이거 이제 회계연도 끝나든지 이렇게 하고 난 이제 3월 끝나고 나면은 적당한 날 잡아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우리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만 3월 달에요. 여행 점수하고 요거 인정 조건, 이거 이제 3월 달까지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부터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더욱더 어렵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은 또 3월에 이게 있으면 끝나버리니까 요거는 꼭 잊지 말고 좀 챙겨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에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월부터 8월까지 당연히 우리가 큐를 목표로 해서 PT를 가셔야 됩니다. PT를 가야 다음 회계연도 계속 큐를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가 돼가지고 파운드스 PT 돼야지 여행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3월부터 해서 여러분이 큐를 가시고서 PT가 된다. 그러면요. 우리한테 또 하나 혜택이 있죠. 뭐죠? 리스타트 제도약 프로모션 아까 들으셨죠? 3월부터 8월까지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9%, 12%, 15%, 18% 관계없습니다.
그래 되더라도 3월 달부터 큐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전부 다 하면 6번이잖아요. 6번 하면은 얼마 받아요? 500만 원. 5번 하면 400. 4번 하면 300, 3번 하면 200. 이게 뭐냐? 보너스로 추가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거 제도약 프로모션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큐를 계속 갔다. 이거 내가 보너스가 얼마나 될까 하면 내가 시뮬레이션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앞에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빼고 3월부터 8월까지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큐를 정확하게 브론즈나 이런 것들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가면요. 한 200만 원 언저리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6 하면 12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도약 프로모션 해서 6회 달성하니까 큐 6번 하니까 500만 원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T가 되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PT 달성 보너스 얼마예요? 170만 원 받잖아요. 재달성인 경우에는 170만 원 또 받지만, 어쨌든 UPT를 가정했을 때 170만 원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성장 그룹 보너스 이제 연말에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6개가 플러스가 되니까 큐가 600만 원을 또 받아요. 그래, 추님도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하니까 한 2,5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뭐 6개월간의 보너스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탁 하고 나면은, 야, 이거 어쨌든 간에 3월부터 8월까지 집중하면은, 이게 결코 지금 이 시기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꼭 놓치지 말고 스폰서님하고 상담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계획 잘 세워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계년도 시작되면요, 당연히 큐, 이걸 목표로 당연히 이렇게 가버립니다. 예, 이렇게 가면요. 만약에 이제 이번 회계연도 마치면서 PT가 됐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파운드스 PT가 됐다. 내가 계산 다 해놨습니다. 똑같이. 이러면요. 4,120만 원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 회계연도 파운드스 PT는 다음 회계연도 파운드스 PT 유지만 된다. 이건 성장이 아무래도 보너스가 많죠. 어쨌든 유지만 되더라도 이런 보너스 계산해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파운드스 PT 분들은 파운드스 PT 놓치면 안 되고요. PT 되신 분들은요, 아니, PT가 안 되고 그냥 퍼센테이지 피는 분들은 꼭 PT 도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들은 다 파운드스 PT를 갖다가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여행 점수에 따져가지고 이제 리더십 과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다섯 가지 욕구 있습니다. 이게 메슬로우가 지은 인간의 욕구를 경영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인간의 욕구를 경영하라. 이 우리는 각 개인이면 우리 사업자고 우리는 오너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파트너의 욕구를 갖다 우리가 또 도와주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를 잘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하위 욕구, 상위 욕구 해갖고 아래 세 개는 하위 욕구라 그러고 위에 두 개는 상위 욕구라 그래요. 기분이 좀 나쁘시죠? 하위, 상위 하니까 좀 계급이 나눠진다는 느낌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하위 욕구 개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결핍입니다.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위 욕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가 뭐예요? 배고픔에 대한 결핍이에요. 아, 이게 민생권을 해결 좀 하면은 뭐 해보겠다 하는 게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의식주 있죠. 이게 결핍이,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안전 욕구. 뭔가 불안해, 맨날. 그러니까 이 안전 욕구도 이것도 결핍의 문제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게 잘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팀에 들어가서 좀 위로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결핍의 문제로부터 나오는 욕구, 이게 바로 아래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예요. 근데 하위 욕구가 아니고요. 상위 욕구로 넘어가면 뭐가 가운데 딱 바로, 그리고요. 이 결핍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누구한테 순종을 하고 누구를 따라하려고 추종하고 그다음에 누구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데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위 욕구에 머무를 그런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 욕구는 뭐예요? 중심에
존재 가치라는 게 딱 존재해버려요. 결핍하고는 관계없고요. 존재, 내 인간의 존엄성, 내가 왜 존재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높은 차원의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요? 이미 자립, 자존, 자유, 이걸 꿈꾸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게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생리적 욕구 부분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안전 욕구, 소속의 욕구,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아직도 내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요. 빨리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써놨죠, 제가.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 하고 있는 암의 사업이 뭐예요?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생리적 욕구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안전 소속 욕구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상위 욕구입니다, 목표가. 그래서 마지막에 자아 실현, 자유로운 삶이죠. 이거를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레리 페이지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린 동격이에요, 한마디로. 왜? 우리의 꿈은 이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앞에 좀 놓고요. 한번 이번에 3월을 스타트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거는요, 내가 어디 캡처한 건데, 뭘 하다가 자꾸 힘들면 그만두고 미루고 자꾸 이렇잖아요. 이 드라마에 있는 한 부분을 캡처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 내가 그랬죠. 잘난 척 그만하고 본인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라고. 사람이 뭔 행동을 했을 땐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뭐라고요? 오늘 포기한다는 건 예전에도 그렇게 쉽게 포기해봤다는 얘기고 다음에 또 그렇게 포기할 거란 얘기예요. 습관처럼. 그쪽 말대로 철저한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포기하는 습관을 가진 을은 별로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안녕히 가세요. 예, 여러분이 오너라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오너들은요, 전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내 사업이고 오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본 투자도 안 되고 뭔가 월급 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만 잘 감시하고 내가만 힘을 내고 어쨌든 간에 할 의지만 있고 내 꿈만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탄다면요. 우리는 이거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9개요. 첫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요. 저와 같이 은퇴를 하고 난 사람 중에 뭐 일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하고 싶어도 누가 같이 하자고 해야 하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꾸준히 해서 연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그리고 오늘 투자해가지고 오늘 바로 안 나오더라도 우리 노력한 부분은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가 안 나온다고 낙심해가지고 내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계속 축적되는 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책도 읽죠, 음원 듣죠, 미팅 계속 참석하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아메 제품을 쓰니까 건강해지죠. 지식 쌓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 어때요? 지금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없을까? 이거에 지금 목표를 두고 똑같은 목표를 두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여기 오면은 다 안심이 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는 사업을 성장하는 거는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일 외에는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사업의 성장이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예. 여덟 번째.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는 부의 도구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래 믿습니까, 진짜? 진짜 이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성공하고 있고, 이 의식과 생각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요. 자식은요, 반드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메슬로우의 상위 욕구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 사업이 주는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밖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거하고 견줄 때 항상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삶의 키워드는요, 간추려 보면 이런 거겠죠.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죠. 그건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일이 없어서 죽겠다, 이런 소리는 우리는 안 할 겁니다. 그죠? 연금성 소득 말씀드렸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죠? 그렇게 또 돼야 되고. 힐링 여행이 항상 정기적으로 1년에 일정한 핀이 올라가면요, 한두 번 이상은 쭉 부여되죠. 평생 우리 주변엔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윈윈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 잘 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밑바닥에 사업의 기재에는요, 돕는다는 일이 항상 우리 밑에는 깔려 있죠. 이런 일을 평생 하면서 하는 우리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요. 우리 주변의 역사를 갖다가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스타트를 우리 3월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행 같이 갑시다. 예, 3월 힘차게 출발합시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